각변환하는 거 다시 복습 한번 해볼게요. 각변환할 때는 항상 변환의 기준이 되는 각이 파이냐, 뭐 2분의 파이냐, 2분의 3파이냐 이런 종류들이 나오잖아. 그래서 변환의 기준이 되는 각이 여기에 있는 뭐 0이라든지 뭐 파이라든지 이런 각을 기준으로 변환을 할 때는 함수의 종류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함수의 종류가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쵸? 사인은 그대로 사인이고, 뭐 코사인은 그대로 코사인이고, 탄젠트는 탄젠트고. 근데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변환할 때 여기라고 하는 거는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변환하거나 2분의 3파이를 기준으로 변환을 할 때 이때는 이제 함수의 종류가 바뀐다. 그치? 바뀐다. 여기서 바뀐다는 건 누가 누구로 바뀌죠?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고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뀐다. 탄젠트는 뭘로 바뀌더라? 탄젠트는 그치? 탄젠트 분의 1 이렇게 역수로 바뀌죠. 그쵸? 그래서 예를 들면 몇 개의 예제를 생각해 보면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뭐 예를 들어 이런 걸 만났을 때 일단 요거는 기준의 변환이 되는 각이 2분의 파이잖아. 그럼 여기가 2분의 파이면 일단 사인을 뭘로 바꿔? 코사인으로 바꿔요. 그쵸? 코사인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 세타는요 앞에가 마이너스가 붙어있든 앞에가 플러스가 붙어있든 신경 쓰지 말고 우선 코사인 세타라고 적는 거야. 그러면 이 마이너스 플러스는 무엇에 영향을 줄까요? 얘가 몇 사분면에 있는 거냐를 판단할 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2분의 파이만큼 와서 여기서 2분의 파이만큼 와서 마이너스 세타니까 살짝 여기 돌아간 거잖아. 그치? 다시 돌아온 거잖아. 그럼 몇 사분면에 떨어져요? 1사분면에 떨어지잖아. 1사분면에서 요 녀석의 부호를 여기다 붙여주면 끝나는 거죠. 1사분면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 모두 플러스니까 이렇게 변환이 되는 거지. 그지? 코사인 세타로. 그럼 예를 들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자, 요거는 뭘까요? 일단 이번에는 변환의 기준이 파이야. 파이. 그럼 함수가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대로 코사인이야. 그래서 코사인이면 세타 그대로 일단 갖다 쓰라 그랬고요. 그리고 얘가 몇 사분면이냐를 보는 거니까. 예진아 이거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이죠. 세타는 무조건 예각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80도만큼 왔다가 살짝 돌아간 거니까 2사분면. 2사분면의 코사인의 부호는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변환되는 거고. 그지? 그러면은 준호야 탄젠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이런 건 어떻게 바뀔까?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분의 1로 바뀌는 거지. 그치? 맞죠? 2분의 3파이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탄젠트 함수가 탄젠트 분의 1로 변화가 된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하면 몇 사분면이니까? 4사분면이니까 4사분면에서 탄젠트의 부호니까 마이너스 붙인 거죠. 그쵸? 네, 이게 이제 변환의 각변환의 기본이지. 그 다음에 이제 이거보다 더 큰 뭐 이런 것들 있잖아. 뭐 사인 뭐 5파이 뭐 2분의 11파이 플러스 세타 뭐 이런 거 만나면 어떻게 해요? 각도가 이렇게 쫙 커져 버렸어. 그럼 어떻게 하지 지호야? 파이로. 사인의 주기는 2파이니까 여기서 2파이씩 빼줘도 그 값은 똑같죠? 그럼 여기서 2파이를 몇 번 빼버릴까? 2파이를 5번 뺄까? 2파이를 빼는 거 맞는데 그죠? 2파이를 2번을 빼면 되지. 그러면은 얘가 뭘로 바뀌냐면 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바뀌겠지. 그치? 맞죠? 그럼 우리가 변환할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왔으니까 방금 말한 규칙대로 변환을 해주면 되지. 그러면 2분의 3파이니까 바뀌어야 되겠네. 함수가 코사인으로 바뀔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는 4사분면이잖아. 4사분면을 사인해 보니까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각변환이 좀 자유롭게 되면 그럼 우리가 삼각함수 문제를 풀 때 여러모로 편하죠. 자, 그래서 58페이지에 지난번에 우리가 379번 이런 것들을 풀어봤고요. 여기서 그때 복습했던 내용들이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 요게 얘 하나 뭐랑 같았죠?
코시컨트. 제곱 코시컨트가 왜 나오지? 시컨트 시컨트 아 찍었네. 이거 이제 1 한 번 더 탄 제곱은 시커먼 제곱이다. 그쵸? 근데 이 공식이 어디서 나온 거였냐면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다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함수의 제일 기본적인 관계식을 어떻게 한 거였어? 이걸 뭘로 나누면?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누면 나오는 거였죠? 그래서 얘를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누면 얘가 탄젠트 제곱 세타가 되는 거고 얘가 1이 되는 거고 요거는 코사인 제곱분의 1이 돼가지고 이렇게 바뀌는 거였지, 그치? 그래서 이런 관계식들 몇 가지 기억해 주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 58페이지에 있는 문제 중에서 380번 어떻게 풀까요? 380번. 그런 삼각함수의 정의를 이용하는 문제인데 예진이가 한번 해볼까? 12, 마이너스 5면은 12, 마이너스 여기쯤에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여기를 지나가는 동경 OP, 자 이렇게 OP가 있어. 이렇게 있어. 그러면 그때 세타를 여기라고 잡았습니다. 이렇게 세타를 잡았어요. 그랬을 때 이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어떻게 정의했었니, 예진아? 사인 세타의 정의가 뭐였죠? R분의 Y, 그치? R분의 Y. 여기서 R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요 길이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요 길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얼마야, 길이가? 13이지, 그치? 그러므로 지금 이 그림에서 사인 세타는 몇이라고 얘기해야 돼? 그렇지. 마이너스 13분의 5로 쓸 수가 있겠고, 코사인 세타는 정의가 R분의 X였죠? 그러면 13분의 12가 되는 거고, 탄젠트 세타는 뭐다? 12분의 마이너스 12분의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아니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맞죠? 자, 그렇다면 사인이 요거니까 재우야, 사인의 역수는 뭐다? 사인 세타의 역수. 코시컨트죠? 코시컨트 세타는 뭐라 그래야 돼? 여기 지금 마이너스 13분의 5가 사인 세타였으니까 코시컨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13. 그 다음에 코사인의 역수는 뭐다? 시컨트였죠? 시컨트는 그럼 얼마나 그래야 돼? 12분의 13. 그 다음에 탄젠트의 역수는 코탄젠트, 얘는 뭐라 그래야 돼? 마이너스 5분의 12. 그치? 이런 식으로 다 쓸 수가 있겠고,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여기다 이제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코시컨트랑 코탄젠트를 곱하라 그랬으니까 요거랑 요거랑 곱하면 어떻게 돼요? 루트 39분의 한 다음에 얘네들이 곱했으니까 25분의 13 곱하기 12네. 그죠? 그러면은 13하고 39 한번 지워질 테니까 여기 이렇게 3 되겠지, 그지? 그리고 75분의 12에다가 루트 이렇게 될 텐데, 일단 얘네들은 3으로 약분되니까 25분의 4가 될 거고, 그럼 루트 밖으로 나가서 얼마가 되겠어? 5분의 2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삼각함수의 정의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또 요 페이지에 있는 문제들 풀면서 강조했던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 얘하나 이런 거 있잖아. 만약에 사인 세타가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세타의 범위는 2분의 파이부터 파이 사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그 상태에서 코사인 세타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거나 탄젠트 세타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푸는 게 제일 편해? 라고 알려줬었니? 그치? 이런 유형을 우리는 다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자 그랬죠? 아니, 준호야 뭐라고 부르자 그랬지? 이렇게 사인 그 삼각함수 중에 하나 알려주고 나머지 거가 뭔지 찾아봐, 이런 것들을 친구 찾기라고 부르자 그랬죠. 친구 찾기. 사인이 3분의 1일 때 걔 친구들을 찾아봐, 이런 문제. 그치? 이 친구 찾기 문제는 어떻게 풀면 제일 편하다고? 삼각형을 그리는 게 제일 편해. 재우야, 사인이 3분의 1이 되는 직각삼각형은 딱 떠오르는 모양 있잖아. 사인이 원래 뭐분의 뭐죠?
직각삼각형에서 빗변분의 높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빗변분의 높이가 3, 1이 되도록 이렇게 삼각형을 하나 그리면 자연스럽게 여기는 뭐가 되겠어? 2루트 2가 되겠지. 그럼 이 삼각형을 이용해서 얘네들을 찾으면 된다. 단 부호만 이걸 가지고 붙여주면 된다. 그치? 그럼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스타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2루트 1에서 뭐? 마이너스 2루트 1분의 3. 이거분의 이거? 마이너스 3분의 1루트. 그치. 코사인은 요거분의 요겁니다. 그쵸? 그래서 3분의 2루트인데 근데 2,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 그치? 탄젠트는? 그렇지. 요렇게 되겠지. 그치? 요렇게. 맞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삼각함수 문제를 풀 때 많이 동원되는 스킬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첫 번째 유형 중에서 382번 하나 풀어보자. 답 한번 찾아봐. 382번. 예진아, 일단 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이거랬잖아. 네.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지? 탄젠트 스타와 코탄젠트 스타는 어, 마이너스 12분의 2 음, 그리고 곱했을 때 음, 12분의 b 근데 탄젠트 세타하고 코탄젠트 세타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1이잖아요. 역수니까, 그치? 그 1이 지금 뭐랑 같다는 거야? 12분의 b랑 같다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b가 얼마구나? b가 12구나는 여기서 바로 나오는 거고, 그쵸?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요 탄젠트 세타 플러스 코탄젠트 세타의 값만 찾으면 되는 건데, 이 탄젠트 세타 플러스 코탄젠트 세타는 이게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그치? 이 식을 우리는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면 코사인분의 사인 더하기 사인분의 코사인이라고 쓸 수 있잖아. 그럼 요거 통분시키면은 사인 코사인분의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니까 사인 코사인 분의 1 아닌가? 그치? 사인 코사인 분의 1. 자, 그럼 우리가 이 사인 곱하기 코사인의 값은 요거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식을 얘하나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양변 제곱해버리면 되겠지, 그치? 요거를 통째로 이렇게 제곱을 해버리면 그럼 좌변이 어떻게 되니, 얘하나? 25분의 1 좌변. 1 플러스 2x. 사인 제곱 플러스 2 사인 코사인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되고 자, 이렇게 전개 한 개 우변 25분의 1 될 거니까 이렇게 될 거고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인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이거 넘겨버리면 2 사인 코사인이 마이너스 25분의 24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그냥 사인 코사인은 얼마고? 그냥 사인 코사인은 마이너스 25분의 12가 되는 거고, 그쵸? 그걸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얘는 그거의 역수니까 얼마가 돼? 마이너스 12분의 25가 되는데 그것이 얘랑 같은 거죠, 그쵸? 그래서 A는 몇이다? 25가 되겠네, 그쵸? 그래서 A는 25, B는 12, 답은 37 이렇게 풀면 되겠네, 그치? 이렇게 삼각함수의 관계를 살짝 이용해주면 되는 문제고요. 58페이지에 이제 나머지 문제들은 우리가 예전에 풀었거나 혹은 간단한 문제들이고 59쪽에 있는 거 삼각함수 덧셈 정리 한번 봅시다. 덧셈 정리. 예전에 덧셈 정리 공식 다 외웠죠?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풀로 불러봐. 풀로.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 곱하기 코사인 베타 곱하기 더하기 더하기 사인 베타 사코 코사로 외웠잖아. 사코 코사, 그치?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죠, 그쵸?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은 여기만 마이너스 바꿔주면 되는 거였고, 그치? 재우야, 그러면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더라?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였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거꾸로 여기가 플러스가 됐었죠, 그쵸? 맞죠? 그 다음에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 얘하나 이건 뭐였지?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 1마 탄 분의 뭐다? 탄 풀탄이어서 탄젠트
플러스 탄젠트였다.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은 분모는 플러스로 바뀌고 분자는 마이너스로 바뀌고 요게 덧셈 정리였죠. 그쵸? 그 다음에 덧셈 정리를 조금 활용해가지고 준호야 사인 2알파는 뭐였더라? 2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그쵸? 이렇게 됐었고 그 다음에 코사인 2알파는 재우야 뭐였더라? 덧셈 정리가 들어가 있으면 이것도 금방 할 수 있어. 사인 이게 알파 플러스 알파잖아. 사인 코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알파. 이게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 네가 아까 이거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불렀잖아. 그 실시간으로 어? 실시간으로 만들고 뭐라고? A 넣어가지고 어. 구하고 있어. 기억나. 자, 그래서 코사인 2알파는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 모양으로도 쓰지만 이거보다 사실 더 많이 쓰는 모양은 뭐라 그랬냐면 2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1이나 아니면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알파로 더 많이 쓴다 그랬습니다. 예진이 기억나지? 기억 안 나는 표정인데? 항상 우리는 코사인 제곱 알파를 뭘로 바꿀 수 있으니까 항상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을 바꿀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요걸로 바꿔주면 요 모양이 되는 거고 거꾸로 그럼 요 사인 제곱을 뭘로 바꾸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을 바꾸면 요 모양이 나오는 거고 그치? 그래서 요 두 가지 모양으로 더 많이 쓴다 했었고 뭐 탄젠트 2알파 이것도 요 공식에다가 그냥 베타를 알파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니까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분의 탄젠트 두 개 더해서 2 탄젠트 알파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이게 백악 공식이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공식만 알고 있으면 쑥쑥 풀 수 있는 문제들인데 한 문제만 풀고 지나갈게요. 59쪽에 394번을 한번 봅시다. 우리 준호는 다 풀었으니까 준호가 한번 설명을 해줘봐. 394번 어떻게 풀었어 준호야? 짚어서 풀려가 일단 음.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나타내는 이게 뭐죠? 코사인 알파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그치? 요거의 값이 지금 궁금한 상황이야.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제?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걸 여기 지금 앞에 있는 이 두 가지의 등식을 다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제곱을 좀 해줄까요? 그쵸? 첫 번째 식도 양변 제곱하고 두 번째 식도 양변 제곱해주면 자, 첫 번째 식은 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2 사인 알파 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제곱 베타가 4분의 1 이렇게 하나 나오죠. 그죠? 맞죠? 자, 두 번째 식을 제곱하면 어떻게 돼? 코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2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베타가 4분의 9 이렇게 나오죠. 그쵸? 자, 각각을 제곱시켜 놓고 보니까 이 두 식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쵸?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해버리면 요렇게 얘랑 얘가 만나서 얼마 돼버리고 1 돼버리고 그치? 여기도 얘랑 얘랑 만나가지고 1 돼버리잖아. 그치? 그리고 얘랑 얘랑 더한 것이 내가 찾고자 하는 요 놈의 몇 배? 2배죠. 그래서 요 놈의 값을 뭐 그냥 A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요 자리를 뭐라고 쓸 수 있다? 2A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렇게 더한 것이 얼마가 돼요 지금? 2분의 5가 되겠네. 약분하면. 그치? 요렇게 되겠네. 그럼 거기서 1 넘기니까 2분의 1 되고 2로 나누니까 답은 뭐가 돼? 4분의 1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인 공식 플러스 덧셈 정리만 알고 있으면 되는 문제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서 다음 페이지에는 덧셈 정리의 활용. 이것도 뭐 덧셈 정리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고요. 그 60페이지에 있는 유형 5번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여기는 좀 보겠습니다. 요거 우리가 이 399번이나 요 398번부터 시작하는 요 유형들을 풀 때 이제 기본적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 이런 거죠. 어떤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을 때 이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항상 재우야 뭐라고 표현된다? 말할 수 없는데 뭔지 알아? 원래 기울기라는 게 이거분의 이거의 비율이 기울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함수 중에서 이거분의 이거 탄젠트, 그치? 그러니까 기울기가 뭡니까? 물어보면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야, 그치? 맞죠? 자, 그러면 399번 같은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상황이죠. 지금 첫 번째 직선은 y는 x 플러스 1이고요. 두 번째 직선은 y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x 플러스 루트 3. 자, 이렇게 생긴 직선이거든. 그러면 얘네 둘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대략 그려보면 얘는 기울기가 1이잖아. 얘는 기울기가 1이니까 이렇게 올라갈 거고,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 그러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바꿔서 쓰면은 루트 3 마이너스 2죠. 이렇게 되죠? 음수란 말이야, 기울기가. 요렇게 내려가는 요런 직선일 거란 말이죠. 그럼 얘네 둘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 요거를 세타라고 했을 때 그때 탄젠트 세타를 구하세요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직선이 x축하고 요 첫 번째 직선이 x축하고 이루는 각도, 요거를 우리가 알파라고 하고, 자, 두 번째 직선이 x축하고 이루는 각도, 요거를 베타라고 하면, 예진아, 얘는 기울기가 얼마야? 1이지. 그러면은 이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를 알파라고 했을 때 탄젠트 알파가 몇인 걸 아는 거예요? 1인 걸 아는 거예요. 그죠? 탄젠트 알파가. 그래서 탄젠트 알파가 1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같은 방식으로 그럼 얘는 뭐예요? 요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를 베타라 했잖아. 그러면 탄젠트 베타는 뭐라고 표현되는 거야? 그쵸, 기울기 요거, 그치? 탄젠트 베타는 자 기울기 루트 3 마이너스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예하나, 이 세타는 알파와 베타를 어떻게 하면 세타가 나오죠? 일단은 생각이 한 80도니까 80 마이너스 베타 각이랑 그러니까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베타죠? 여기랑 알파랑 더하고 다시 또 파이에서 A요. 그냥 요 초록 각이랑 베타를 더하면 뭐가 되는 거야? 세타가 되는 거야, 그치? 맞죠? 얘네 둘이 더하면 얘 나오는 거죠? 이거 중학교 때부터 많이 쓰던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파이 마이너스 베타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하면은 걔가 세타랑 같은 거야, 그죠? 그럼 문제에서 지금 탄젠트 세타를 구하라 그랬는데, 탄젠트 세타. 그러면 탄젠트 세타를 우리가 탄젠트 하고, 자, 파이에서 빼기 하고 요거를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각변환이네, 그지? 각변환. 파이를 기준으로 각변환이네. 파이를 기준으로 각변환했으니까 탄젠트는 그대로 탄젠트. 그죠?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각을 일단 쓰는 거죠.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쓰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몇 사분면인가를 보는 거잖아. 이게 몇 사분면이에요? 2사분면이에요. 그죠? 파이에서 살짝 돌아온 거니까 2사분면. 2사분면의 탄젠트의 부호 마이너스.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거의 값을 구하면 이게 이제 답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은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얼마일까요? 덧셈 정리 쓰면 되겠네, 그지? 덧셈 정리 써가지고 뭐라고 쓸 수 있을까? 1 풀 탄분해 그리고 분자를 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치? 그럼 우리가 탄젠트 베타가 요거 루트 3 마이너스 2고 탄젠트 알파는 1입니다 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분모가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앞에 붙여놓고 1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2인가? 그죠? 분자는 얘에서 얘를 뺀 거니까 루트 3 마이너스 3인가?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분모가 루트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지? 그러면 분자를 우리가 루트 3으로 묶어주면은 분자가 루트 3으로 묶으면 1 마이너스 루트 3이잖아요.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럼 얘네들 어떻게 되겠어? 요거랑 요거랑 약분되고 부호 이렇게 바뀌겠죠. 자, 그래서 얼마가 된다? 루트 3이 된다.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고, 요게 이제 그 기울기가 탄젠트다라는 거에다가 그다음에 덧셈 정리가 섞여 있는 문제가 되겠죠. 파이 마이너스 응. 하면은 2, 2, 4분 요거? 그죠? 2, 4분면이죠. 2, 4분면의 탄젠트의 부호가 마이너스잖아.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붙인 거죠. 탄젠트에서 어. 파이로 본 다음에 음. 마이너스 1 했는데 아, 각변환을 할 때는 얘가 실제로 몇 도냐를 보는 게 아니라 요 자리에 오는 각을 무조건 예각이라 가정하고 사분면을 판단하면 되는 거거든. 우리가 아까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런 거 각변환하는 거 얘기했잖아. 그때 이 세타를 예각으로 생각하고 이게 몇 사분면인지 결정을 하잖아.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실제로 몇 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파이만큼 갔다가 여기서 파이만큼 갔다가 조금 돌아오니까 2, 4분면에 0에서 시작 무조건. 그러니까 파이라는 각은 180도잖아, 그지? 파이만큼 갔다가 마이너스 예각만큼 온 거예요. 그럼 이만큼 왔다가 조금 돌아온 거니까 2, 4분면에서 멈추는 거지.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였으면 그건 몇 사분면이 되고 3, 4분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자체가 얼마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얘를 예각이라 가정하고 각변환을 실시를 하는 거예요. 각변환 하고 나서도 얘는 그대로 남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자리를 예각이라 생각하고 각변환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61페이지로 넘어가면은 덧셈 정리를 도형에다가 활용한다라는 문제인데 여기서는 우리 저번에 402번 했으니까 404번을 한번 해볼까요? 61쪽에 404번 요 답 한번 찾아봅시다. 자, 계산해봐. 별로 어렵지 않겠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림만 보면 요 큰 삼각형에서 그 알파라는 각에 대해서 여기서 사인 알파가 5분의 4고 코사인 알파는 5분의 3인 것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요 조금 작은 삼각형 요 놈에서 보면은 사인 베타가 2분의 루트 2 코사인 베타도 똑같죠? 코사인 베타도 2분의 루트 2 이렇게 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요 그냥 덧셈 정리 한번 써준 다음에 잘 갖다 곱해주면은 바로 답 나오죠. 10분의 7 루트 2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옆에 대각 공식 쓰는 문제 넘어가시고 62쪽으로 가서 62쪽은 이제 삼각함수 합성이죠. 합성. 우리 전에 합성에 대해서 복습을 했는데 우리 409번 문제를 풀면서 합성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fx가 이제 이런 식으로 사인과 코사인 함수가 더해져 있는 꼴로 써져 있을 때 이게 사인과 코사인이 각각 따로따로 움직이면은 우리가 최대 최소 같은 거 찾기 어렵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사인이랑 코사인을 한 종류로 합치는 것을 이제 삼각함수의 합성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처럼 3sin x 플러스 4코사인 x를 합성할 때 그때 이렇게 조그맣게 그림을 좀 그리고 하면 편했었는데 어떻게 그림을 그렸었냐면 사인의 개수인 3과
코사인의 개수인 4를 가지고 3,4를 찍죠. 3,4 이렇게 3,4를 찍어서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요 길이가 얼마예요 지금? 지금 5지. 그리고 그때 여기 생기는 각, 얘를 알파라고 부르죠. 그러면 얘네들을 합성한 결과를 우리는 이렇게 씁니다. 아까 요 반지름의 길이, 요 길이를 5라고 쓰고, 그리고 지금 사인을 기준으로 합성한 상태고, 원래 각 x에다가 새롭게 만들어진 알파를 더한 것, 요렇게 합성하죠. 그죠? 이것도 결국 뭐 덧셈 정리 가지고 증명이 됐었어. 우리 예전에 개념 원리에서 이거 할 때 원리를 한번 보여줬었죠. 그래가지고 얘를 이렇게 합성시키고 나면 결국은 fx라는 함수는 5sin x 플러스 알파 더하기 2 요런 함수거든. 그러면 요렇게 생긴 함수는 얘 하나. 우리 전에 그런 거 많이 했죠. 요렇게 생긴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이런 거 어떻게 하죠? 잘해요. 일단 5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지? 그치. 원래 사인 함수는 1과 마이너스를 움직이는데 곱하기 5 하면 이렇게 벌어지죠. 최대가 뭐가 되고? 말 좀 해줘. 5. 최소는? 마5. 근데 거기다 뒤에 플러스 2를 붙이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올라가죠. 그쵸? 최대가 얼마가 돼 그럼? 7로 바뀌고 최소가 뭘로 바뀌고? 마3으로 바뀌고, 그치? 그런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최대값이 7이다 맞는 말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5다는 틀린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주기에 영향을 주는 유일한 값은 뭐죠? 요런 모양으로 써져 있을 때 이 사인 함수의 주기는 이 x의 개수가 결정하죠. 그치? 근데 지금처럼 x의 개수가 1일 때는 원래 사인의 주기 그대로 2파이를 갖는 거고, 만약에 예진아 여기 x 앞에 뭐 2 같은 게 생기면 주기가 어떻게 됐더라? x에 뭐 b라는 개수가 하나 붙었어. 이렇게 붙으면 그때의 주기는 b분의 2파이, 그지? 원래 사인의 주기를 b로 나눈 것의 주기를 갖죠. 그쵸?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맞으니까 기억하고 니은 2번 이렇게 풀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합성하는 거 문제 중에서 413번 문제 하나 볼까요? 413번. 자, 방금 전에 합성을 이렇게 한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413번 문제로 가면은 여기서는 자, 이렇게 생긴 함수네. 이거는 준호야 합성하면 앞에다 뭘 써야 될까? 그렇지. 요 A와 B를 가지고 좌표 평면에다 이렇게 찍으면 뭐 A, B를 이렇게 찍으면 그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에 해당되는 게 앞에 붙는 거니까. 그치?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앞에 붙겠죠. 요렇게 붙고, 그리고 사인 뭐라고 써야 돼? x 플러스 알파. 이 알파는 여기 사이의 각도를 알파라고 하는 거야. 그치? 뭐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알파라는 각을 이렇게 더해준다. 그럼 이게 합성이 된 거죠 지금. 그러면 그렇게 합성을 시켰는데 최대값이 2루트 5야. 그러면 결국은 얘가 2루트 5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지? 요 앞에 붙은 숫자가 그대로 최대값, 최소값을 말하는 거니까 뒤에 붙은 게 없으니까. 그럼 요게 2루트 오면은 얘가 2루트 오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얼마란 얘기고? b제곱이 20이란 얘기고. 그죠? 요거는 어쨌든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만 움직이는 값이기 때문에, 그치? 사인 x라고 써있는 애도 최대 최소값이 1과 마이너스 1이고, 그치? 이 안에다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결국 이거는 1과 마이너스 1을 벗어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최대 최소값에는 이 안에 부분이 바뀌어도 영향이 없어요. 그쵸? 자, 저 앞에 붙어있는 개수를 보고 생각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조건이 b가 3a 탄젠트 6분의 파이라 그랬는데, 예진아 탄젠트 6분의 파이가 얼마지? 탄젠트 30도. 아, 그럼 루트 3? 2분의 모르겠어요. 야씨, 너 중학교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거 탄젠트 30도를 모르는 친구한테 지금 재호야, 탄젠트 30도가 얼마죠? 얼마요? 2분의 1이요? 탄젠트 30도. 동지다, 동지.
얘하나 탄젠트 30도가 얼마지? 뭐라고요? 3분의 루트 3이죠. 3분의 루트. 아니 그거 생각 안 나면 머릿속에 빨리 그려봐야지. 30도짜리 삼각형 빨리 그려봐야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30도잖아. 이렇게. 그러면 1대 루트 3 아니야? 그럼 탄젠트 30도면은 요거 분의 요거잖아. 3분의 루트 3이지. 그치? 그러면 여기에 3분의 루트 3이 들어간 거니까 결국 3 지워지고 B는 루트 3A가 되겠네. 그죠? B는 루트 3A. 그럼 우리는 A와 B에 대해서 B는 루트 3A라는 식하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20이라는 식하고 이렇게 두 개를 안 거네. 그치? 집어넣으면 되겠네. B가 루트 3A면 B제곱이 뭐예요? B제곱이 3A제곱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4A제곱이 20인 거니까 A제곱이 5가 되겠고 A제곱이 5면은 B제곱은 뭘까? B제곱은 요거 3배니까 15가 되겠네. 그치? 그래서 B제곱에서 A제곱을 빼면은 10 되겠죠. 네, 413번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63쪽부터는 이제 삼각함수의 극한인데 삼각함수의 극한에서 우리가 문제 풀 때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이거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 요게 얘 하나 어디로 수렴한다라는 거? 1로 수렴한다라는 거. 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재우야 x분의 탄젠트 x도 어디로 갈까? 요것도 1로 가죠. 그쵸? 근데 여기에 만약에 뭐 여기에 뭐 2를 붙이고 여기에다가 뭐 5를 붙이고 이런 식으로 개수들이 들어가면 그대로 얘 수렴값이 얼마로 바뀌어요? 2분의 5로 바뀌지. 그치? 그래서 x의 개수분의 x의 개수로 수렴한다. 사인과 탄젠트는 그걸 이용해서 극한을 찾는 문제들입니다. 대부분은 잘 될 거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64페이지로 넘어가서 64페이지에서는 요거 한 개만 해봅시다. 425번 64페이지에 425번. 자, 요거 하나만 풀어보자. 답 한번 찾아봐. 425번. 아니 이거 10번이 제일 어려워요. 10번? 네. 잠깐만. 미치겠다. 제가 볼 때는 쌤 그걸로 그렇게 안 되지.
자, 425번 한번 가볼게요. 일단 있는 그대로 요거를 그대로 대입해가지고 써보면은 탄젠트하고 그 안에 x제곱 마이너스 2x가 들어갔고, 자 f라는 함수 안에 탄젠트 x를 집어넣어라 그랬으니까 탄젠트 제곱 x 마이너스 2 탄젠트 x 일단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게 한 다음에 분자는 탄젠트로 한번 묶을 수 있잖아. 그래서 탄젠트 x로 이렇게 묶어주면은 탄젠트 x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분모 그대로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가 극한값을 찾아야 하는 애들, 처리가 안 되는 애들이 얘하고 얘란 말이야. 얘는 그냥 얘 나름대로 x자리에다 0 집어넣어 버리면은 0-2니까 이 괄호는 그냥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문제가 아닌데 요 빨간 애랑 초록 애가 문제인 거지. 근데 이 빨간 애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얘 분모에 누가 있어야 돼? x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여기다 x를 넣어. 필요하니까 x를 넣어. 그 다음에 이 초록색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분자에 탄젠트 안에 들어가 있는 요거 x제곱 마이너스 2x가 분자에 필요하잖아. 그래서 분자에다가 또 자 얘를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x제곱 마이너스 2x를 집어넣어. 내 맘대로 넣는 거예요. 일단 값을 찾기 위해서 넣어주고, 그러면 대신 이거 내 맘대로 넣었으니까 다시 분모에다가 얘의 역수,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걸 분모에 이렇게 한번 넣어주고, 또 얘랑 똑같은 걸 다시 여기다 한번 이렇게 넣어주면 전체적으로 값은 변함이 없겠지. 그치? 그럼 대신 빨강은 빨강끼리 모여가지고 이거 어디로 가고? 1로 갈 거고. 그죠? 초록은 초록끼리 모여가지고 1로 갈 테니까. 그럼 남아있는 것들만 처리하면 되는데, 마지막에 붙은 얘는 또 x가 한번 지워지는 모양이잖아요. x까지 지우고 나면 남는 거는 x-2분의 탄젠트 x-2만 남았죠. 이렇게. 그치? 그럼 거기서 이제 리미트 x가 0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x가 0으로 가면 이것도 없어지고 이것도 없어질 거 아니야. 그치?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니까 1, 답은 3번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계산이 가능한 모양으로 변형시켜 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변형해주고 그 값을 찾으면 나머지 부분은 계산이 된다. 자, 근데 요거는 이제 사인과 탄젠트가 들어가 있는 모양을 주로 이런 식으로 푸는 거고, 이제 유형 12번은 코사인이 들어가 있는 형태인데, 자, 코사인이 들어가 있는 형태는 65쪽에 있는 430번으로 한번 다시 연습을 해볼게요. 오늘은 요 문제까지만 풀어야 되겠네. 65쪽에 430번. 자,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하는 거였지, 얘들아? 요렇게 생긴 거는 6번이에요. 430번. 아니, 저 답이요. 방금 이거 430번 답? 이거요. 좀 전에 그거? 좀 전에 425번 답은 3번이었죠. 자, 코사인이 들어가 있는 문제의 포인트는 이 1 마이너스 코사인 kx에다가 누구를 곱해주는 거? 재우 알고 있니? 요거에 합차 공식의 짝꿍을 이렇게 곱해주는 거죠. 그렇죠? 맞죠? 그래서 1 플러스 코사인 kx를 분모 분자에 곱해주는 것이 풀이의 시작이고, 그럼 분자가 뭐가 되지? 분자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kx니까 이건 항상 뭘로 바꿀 수 있다? 사인 제곱 kx로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쵸? 그리고 남아있는 부분이 이제 뒤에다가 붙일게요. 뒤에 1 플러스 코사인 kx분의 1 이렇게 남는 거고. 그쵸? 근데 여기서 이 위에 분자에 사인의 제곱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밑에 있는 4x제곱이라는 애도 어떻게 바꿔 써주면 더 좋을까? 2x의 제곱으로 바꿨으면 좋겠지. 그래가지고 요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이거를 통째로 제곱한다라고 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봐주고 뒤에 분수 그대로 붙여주고. 자, 그럼 이제 요 상황에서 리미트 x가 0으로 간다라는 걸 생각해보면, 자, 제우야 요 안에 부분이 얼마가 될까요? 2분의 k가 됐지. 그럼 2분의 k가 제곱이 됐으니까 4분의 k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던 코사인 kx 요건 x가 0으로 가면 요거 1로 갈 거 아니야. 그지? 1로 가니까 2분의 1이 되겠네. 그지? 그래가지고 요렇게 되는데 그 값이 2분의 7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맞죠? 그럼 요게 성립하려면은 k제곱이 얼마가 돼야 돼?
2분의 1을 날리면 4 곱하면 K제곱이 28이잖아. K제곱 28이니까 K는 2루트 7, 2번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응.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는 건데 일단 우리 토요일 날도 뒤에 조금 더 복습하긴 할 건데 일단 토요일 날까지 그 69까지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해봅시다. 그래서 69까지가 여러분 상호 후원 둘 다 이번 중간 시험 범위니까 거기까지 한번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시 앞에서부터 시험 대비 교재를 통해서 복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